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지혁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유륜절개 수술법, 그 유륜절개 수술법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단점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장점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좀 묻혀있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잘 언급이 안 되고. 자, 왜냐면은 이 수술이 이제 많이 겪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이 조금 이제 이상한 수술로 이제 보게 되는, 의사들도 내가 스스로 내 손으로 이렇게 좀 행한 빈도수가 이제 상당히 적은 수술이다가 보니까 하고 싶어 하지 않는 환자 입장에서는 그거 하면 안 돼요 라고 이제 얘기하겠죠. 내가 그 수술 별로 안 해봐서 잘 몰라. 이렇게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의사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니까. 유륜 수술은 구축이 많아가지고 안 된다. 뭐 부작용이 많아서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가게 돼요. 이제 논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이제 흔하게 유륜 수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논리적 결론들이 사실은 근거가 없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그게 팩트예요. 그래서 이제 유륜절개 수술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어딘가에서 듣고 온 오해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쭈루룩 나열을 해보면, 첫 번째 가장 많이 들으시는 게 유륜절개를 하면은 구축이 많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명제예요. 자, 이 명제에도 이게 틀린 거예요. 두 번째, 모유수에 지장이 있다. 당연히 이것도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유두의 감각신경이 손상된다. 자, 유륜으로 하면. 이것도 틀린 거죠. 자, 흉터가 심하다, 유륜절개를 하면은. 흉터를 보는 관점은 굉장히 주관적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겨드랑이 흉터가 잘 보이겠죠. 근데 이제 사람은 이제 맨날 이러고 다니진 않잖아요. 이렇게 하고 다니기 때문에 겨드랑이 흉터가 눈에 잘 안 띄는 건데, 유륜이라고 하는 데에도 역시 가려지고 이제 감추어지는 부위이기 때문에 유륜 흉터가 이제 노출되는 그런 상황. 아무리 노출이 심한 옷이라고 해도 유륜 쪽은 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륜 쪽을 처음서부터 의사들이 수술의 접근 방법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밑주름선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흉터가 너무 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터부시했으면 그러면 이 수술이 지금까지 계속 살아남아오지 못했겠죠. 그러면 상처가 뭐 함몰된다 뭐 이런 얘기 어디서 듣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유륜 수술을 할 때 꼬맨 부분이 이제 함몰이 되는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다. 물론 이제 튀어나온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함몰이 되는 이유는 속 안에서 구축이 생겼을 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구축막이 생기면서 그것들이 이제 이거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제 끌어들이면 이제 유륜 쪽에서 이게 살이 다 부들부들하니까 이렇게 이제 함몰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이게 대표적이고, 그보다 좀 더 이제 흔하게는 들어가는 와중에 이제 주변 조직에 트라우마를 많이 줬을 때, 박리 과정이 좀 곱게 이렇게 되지 못했거나, 또는 이제 복원하는 게 꼬매고 나오는 과정에서, 뭐 근막과 이제 뭐 피부 밑에 이제 이런 조직들을 갖다 이제 층층이 다 이제 봉합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이 좀 성실하게 진행이 못된 그런 경우에 함몰이 될 가능성이 생기게 돼요.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뭐 8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의사 선생들조차도 이제 잘못 알고 환자들한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명제들이에요. 오늘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할 텐데, 미용적인 유방술에는 유방확대술과 유방축소술, 그 다음에 유방거상술이 있어요. 3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축소나 거상은 유륜을 사용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유륜 둘레 쪽으로 넓게 이제 스킨을 갖다 이제 비워내는 것이 수술의 시작이 되는데, 유방확대술은 이제 유방의 어떤 본질적인 모양을 변화시킨다기보다는 그냥 늘려주는 수술이거든요. 기존의 유방 자체를 보형물을 넣어서 이걸 갖다 더 부풀리겠다. 어디로 들어가든지 간에 보형물 넣고 나오면 끝나는 거거든요. 보형물을 넣고 나오는 이 작업을 어느 쪽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하냐. 이제 그 부분을 따져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인데, 자,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죠. 이 수술이 얼마나 이제 효율적이고 수술의 박리와 이제 뭐 보형물 삽입과 이제 이런 과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별 문제 없이 쭈루루 이렇게 순리대로 흘러갈 수가 있느냐, 이걸 의사들이 생각하겠고,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절개 부위를 어디로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오로지 이제 한 가지죠. 자, 흉터가 어디에 남느냐, 이 문제로만 생각하신단 말이죠. 환자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슴술에서 이제 어떤 핵심적인 쟁점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자, 보형물의 볼륨과 종류와 절개 위치, 얼마나 크게 뭐를 어디로 해서 넣을 것이냐, 이제 늘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가 답을 다 정하고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꽤 있어요. 한 반 이상 돼요. 이제 강남에서 이렇게 보면은 절개 위치에 대한 이런 부분은 나는 이걸로 하고 싶어 라고 이렇게 정하고 오신 이제 그 어떤 관념이 상당히 강해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거거든요. 일단 이제 나는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게 맞아 라고 본인 스스로 머릿속에 이거 작전을 딱 세우고 왔을 때에는 의사가 하는 말이 잘 안 들려요. 근데 절개 위치를 어디로 하느냐의 문제가 대표적으로 그래요. 이게. 그게 이제 환자분의 수술 결과를 망치는 경우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알거든요.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딱 아는데, 안타까울 때가 종종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수술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뭐 허리 수술이나 뭐 이런 거 이제 받아본 적이 있죠. 제가 이제 허리 수술할 때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방법이 있고, 오픈해가지고 뭐 수술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제 수술 안 하고서는 이제 주사 요법 같은 게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뭐 방법이 있고, 뭐 허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제 방법이 많아요. 저도 이제 인터넷을 보면서 여러 가지 뭐 정보를 얻었지만은 막상 내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는 게 답이냐, 그게 의사들마다 대답이 통일될 수가 없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거를 왜 의사들이 서로 하는 말이 다르냐, 이제 그렇게 의아해 하시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의학이라고 하는 것도 정답이 정해져 있는 부분은 정말 100개 중에 1개? 그 정도예요, 사실은. 100개 중에 99개는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이제 방법이 다를 수가 있어요. 미용수술, 가슴 수술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허리 아파가지고 하는 허리 수술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갑시다 라고 이제 내가 이제 의사한테 정해서 던져주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왜냐면은 내가 선택한 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진짜 부작용이 생겼으면은 제가 의사한테 책임을 못 물어요. 내가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할 일은 잘 되는 거, 자, 통증이 이제 없는 거, 물론 이제 그 통증이 죽을 때까지 없는, 또 그건 아니죠. 한동안 이제 없는 거, 그런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어느 길로 가느냐, 자, 그건 네가 결정해라.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생기는 문제도 네가 책임지는 거다. 사실은 이제 이런 식의 계약 관계가 되는 거예요. 수술이라고 하는 것도. 가슴 수술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의사한테 내가 내 가슴을 이쁘게 만들고, 첫째, 나는 이제 뭐 촉감이 첫째 엄청 좋아야 돼. 볼륨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되면 뭐 B컷 뭐 이제 C컷 뭐 이 정도 되면 돼. 그리고 가슴에 이제 뭐 모양 이런 거 뭐 부작용 크게 뭐 안 생기는 정도로 이제 하면 돼. 자, 이런 목적 하에서 당신이 이제 알아서 이 수술 갖다 성실하게 이제 해줘라. 자,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이상적인 거죠. 절개 부위라고 하는 부분도 물론 내 의견이 묵살되는 거는 나도 사람이니까 이제 좋을 수가 없죠. 하지만은 내의 체형, 내가 원래 갖고 있는 이제 가슴의 모양, 유방 조직의 모양, 그 볼륨, 이제 또 유방 외피 조직의 지금 성상, 뭐 나이, 그다음에 출산력, 출산 계획, 수유 계획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절개 부위는 어느 쪽이냐라고 하는 거를 물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이제 생각되면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절개 부위를 갖다가 이제 선입견식으로 이제 고정해가지고 갖게 되는 경우는 이제 뭐냐면은 온라인으로 이제 검색한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너무 많이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온라인 검색 정보에 지금 이제 표에서 제가 그려놨는데 병원에서 이제 던져준 마케팅 정보들이 사실은 이제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이제 공급자와 이제 수요자가 있다고 하면은 수요자 공급자의 중간지대에서 이제 누가 이제 전문적인 그런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어요. 항상 공급자 아니면 수요자예요. 이게 이제 비극인데 전문 영역이라고 하는 데가 다 그래요, 사실은. 온라인을 검색을 하시는 이제 그런 환자분의 입장에서 아주 정확한 정보를 갖다 캐내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불가능해요. 내 몸의 상태에 가장 알맞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거를 검색으로 알아낸다고 하는 게 그거는 이제 더더욱 불가능하죠. 병원에 와서 의사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기 이전에 선관념, 선 개념들이 먼저 서 있어요. 이제 그건 당연히 사람이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런 이제 선 개념들은 진짜 선 개념일 뿐이고 결정은 사실은 좀 냉정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유륜으로 수술하면 구축이 많다. 자, 이 명제를 확립시키려면은 비교한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게 통계적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